자,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세권 펼쳐보이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지상권. 지상권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뭐 하려고 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오케이. 토지를 사용하는 게 지상권의 본체. 두 번째, 지역권.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진입로로 이용할 권리. 이를 지역권. 세 번째, 전세권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세권은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죠. 주인이요, 살고 있는 빌라를 이렇게 전세를 놓게 됩니다. 세입자를 우리는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표현해요. 설정자, 세입자는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걸죠. 전세금 1억을 넣고 이 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에요. 대신에 전세금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 저 집을 전세권으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권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그 개념 정의를 먼저 잘 잡아나가겠습니다. 개념 정의 볼까요? 첫 번째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건 누가 주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요? 점유해서 사용수익해요. 점유해서 사용수익한다. 이 점에서 뭐하고 똑같죠?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지상권도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죠. 똑같아요. 전세권도 남의 부동산을 뭐하죠? 점유해서 사용수익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전세금 주고.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뭐하는 권리? 점유해서 사용수익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은.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단어가 지상권하고 똑같은 맥락은 이거죠. 점유해서 사용수익한다는 거는 지상권하고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부동산이라는 거죠. 지상권의 객체는 땅이었어요. 땅지자 있어요. 땅지자. 그거 기억하시죠?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에 지상권이었어요. 근데 전세권은 남의 땅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의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부동산에는 그럼 뭐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요, 우리 현실에서 보통은 전세는 건물을 전세금 내고 쓰는 거죠, 보통은. 근데 우리 민법의 전세권은 부동산이라고 돼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만이에요, 토지도요. 건물하고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상권하고 비슷한데 맥락이 하나 다른데 그게 바로 이거다.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수익한다. 뭐 내고? 전세금 내고. 오케이, 쉽죠. 그 다음 여기까지를 용익물권이라. 용익물권이에요.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다, 족보가. 그런데 경매가 되면 이 전세금을 뭐 할 수 있냐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이에요. One more time. 경매 시 내 전세금을 뭐 할 권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이라는 거다. 그래서요, 전세권은 이 앞부분, 이 전단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니까 이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다라고 그래요. 족보가. 야, 너 족보가 뭐야? 용익물권이지. 왜? 점유해서 사용수익하잖아. 점유해서 쓰는 거야. 전세금 내고 부동산을 점유해서 쓰는 거야. 용익물권이야. 나 족보가 나 용익물권이야.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별하게도 경매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경매가 되면 이 전세금을, 내가 준 전세금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죠? 집이 경매가 되면, 부동산이 경매되면 뭐 할 권리? 그 돈을 내가 빼갈 수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죠? 바로 저당권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저당권도 똑같잖아요. 우선 변제받고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경매가 되면 내 전세금을 빼갈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요, 이 전세권은 우리 민법상의 전세권은 원래는 용익물권인데, 원래는 이거죠. 용익물권인데 족보가 여기다 하나 써주시면 돼요. 족보가 원래는 점유해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금 내고. 그런데 경매가 되면 내 전세금을 빼갈 권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다. 이 말의 뜻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 29회 시험에 전세권은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인과 동시에 무슨 성격을?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진다. 오, 동그라미. 바로 이 점. 집이 경매로 나가 떨어졌을 때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죠. 이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입법적 특색이에요. 원래는 이것만이요. 용익이니까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 잘 잡으시면 됩니다. 야, 너 전세권이라며? 나 전세금 주고 이 집을 뭐 하는 거야? 내가 쓰는 거야. 점유해서 쓰지. 언제까지? 계약 기간 동안. 나하고 주인하고 계약한 거 있죠. 그 기간 동안 쓰는 거야. 근데 말이야, 우리 민법상 전세권은 특이해서 경매가 되면 이 전세금을 내가 우선 변제로 빼갈 수 있어. 전세금 빼갈 거리가 생겨.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세를 얻는다 그럴 때, 세를 얻을 때 우리 민법상 두 가지 세의 형태가 있죠. 하나는 월세 계약, 두 번째는 전세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 월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임대차라고.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그러죠. 월세 계약. 이거는 채권 계약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월세 50만 원 낼 때, 월세 50만 원 넣을게. 나한테 1년 빌려주세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전세는요, 다시 지금 공부한 이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금 1억을 걸고요. 전세금 1억을 걸고 뭘 할 것? 전세권이라고 뭐 할 것? 설정 등기를 한다. 등기를. 이게 포인트라는 거. 반드시 전세권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전세권이라고 뭐 할 것?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가 돼야 돼. 등기가. 이 등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라고 하지 않고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전세권 등기해 놓은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주인이 이걸 싫어해요. 등기해 주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 이 등기를 해놓잖아요. 이렇게요. 나중에 주인이 전세금 이걸 못 빼주잖아요. 못 빼주면 저 세입자가 어떻게 해요?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전세권자라고 그랬죠. 저 전세권자가 자기 집주인 집을 경매 쳐버려. 그냥 경매 칠 수 있어요. 경매권이 인정됩니다. 경매권이. 이거 돈 좀 밀렸다고 갑자기 집 경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인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전세권을. 그래 싫어해. 그래서 주인은 전세권 설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전세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월세 계약, 이렇게 월세 5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임대차 계약. 요거 말고 중간에 요거하고 요거 중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전세라는 거지.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반전세. 그럼 얘는 따져볼까요?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 월세 100. 이런 형태는 전세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요? 등기가 들어가야 돼. 등기가. 근데 이거는 등기를 안 해요. 전입신고만 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이 반전세는 전세권에 못 들어가요. 족보상. 그럼 얘는 월세인가요? 월세는 아니죠. 여기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족보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하리수라고 그래. 하리수.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애매한 거지. 이렇게 애매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세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나눠볼게요. 세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월세하고 전세권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중간에 자리 잡은 거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 경계점에 있는 게 바로 반전세 형태다.
얘는 월세로 집어넣기가 애매해요. 왜요? 보증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전세권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요 중간에 있는 거, 그죠? 또 뭐가 있느냐면 미등기 전세 있어요. 미등기 전세. 적어보실게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뭘까요? 보증금 1억이야. 1억. 월세는 없어요. 보증금 1억. 그리고 월세가 없어. 월세가 없어. 얘는 월세인가요? 월세? 무슨 월세예요? 월세 하나도 없는데. 전세권인가요? 전세권이라고 끌어가려면, 이쪽으로 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돼야죠. 얘 등기 안 하거든요. 미등기잖아요. 전입신고하거든요. 확정일자 받고. 그래도 이 미등기 전세도 전세권에 족보를 넣기가 어려워요. 왜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월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족보상으로 애매한 것이 존재해요. 하나는 반전세, 하나는 미등기 전세. 우리 현실에 제일 많은 거는요. 우리 현실에 제일 많은 건 어느 거? 이거죠. 이게 제일 많아요. 이거보다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이 임대차는, 이 월세는 임대차라고 그러고, 이거는 민법상 뭐에 적용을 받느냐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 임대차의 규제를 받습니다. 임대차의 계약의 규제를 받아요. 그럼 전세권으로 여기처럼 등기된 거, 전세금 1억 넣고 등기된 거 있죠. 이거는 뭐의 규율을 받죠? 민법상의 전세권. 지금 공부하는 전세권의 규제를 받아요. 전세권.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거, 요 중간에 껴있는 게 많다고 그랬죠. 우리 현실에. 요거는 뭐의 규율을 받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는 임대차가 주택이면, 월세로 주택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 주택임대차법 이쪽으로 와서 적용을 받아요. 이거 특별법이니까. 여기는 일반법. 이건 특별법이죠. 여기 일반법. 이 월세가 고시원이나 이런 건물이죠. 건물 월세면 주택임대차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요.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의 전세계약, 반전세나 미등기 전세, 이게 전세권하고 같다 다르다는 거, 이거 구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적잖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는데요. 나 이렇게 사는데 자꾸 일로 들어오려고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이죠. 이렇게 되면. 나 미등기로 살고 있어. 보증금 1억에. 이거 전세는 전세인데 전세권은 아니에요. 전세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이 부분 충족이 돼야 된다. 등기가. 등기 안 된 거를 뭐라고요? 미등기 전세로. 이거는 주임법으로 갑니다. 주임법. 그리고 이쪽에서는 최단 기간이 몇 년? 2년이죠. 2년 보장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요. 전세권으로 등기된 거는 최단 기간이 1년이에요. 완전 달라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이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미등기 전세와 전세권이 구별되고 월세하고 전세권이 다르다는 거, 이게 딱 자리 잡아주셔야 베이스가 풍족해집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전세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펼쳐드립니다. 이제. 집주인은 전세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걸 싫어해요. 왜요? 등기를 가져가잖아요. 등기를 가져가니까 주인은 싫어해요. 왜요? 얘가 집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 등기를 해놓잖아요. 그럼 얘가 집을 경매도 하고 어떻게 해요? 지가 지 맘대로. 이 전세권 가지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지 맘대로. 얘 허락도 안 받고요. 허락 없이요. 이거 가지고 은행 대출 빼낼 수 있어요. 전세권자 지 맘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싫어해요. 이거를. 현실에 많지 않아요. 근데 금액이 크면, 전세권 금액이 크면요. 이 전세금이 만약에 얼마라면? 20억이면 어이구, 내가 이거 확정일자 받아놓고 있는 거 불안불안하죠. 조마조마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등기해달라. 금액이 크니까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 부분 이제 전세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정리가 되셨고, 이제 전세권의 기간 그리고 전세권의 권리,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전세권의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 건물의 세를 얻는 방법하고 월세하고 전세 나와 있어요. 이어서 전세권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성립입니다. 예, 보실까요? 전세권은 주인하고요. 설정 계약해야죠. 설정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넣어야죠. 전세금을. 책 보실까요? 설정 계약을 한다. 누구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협의를 하죠. 금액을 얼마로 할지, 1억으로 할지, 1억 1,000으로 할지, 기간을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기간을 협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누가 살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살아요? 예, 이것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집 사용을 얘한테 주는 거니까 면접을 보게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뭐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태어나려면 거기 그림에 있는 거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첫째, 전세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을 한다. 설정 계약. 전세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을 해야 돼. 설정 계약. 두 번째는 뭐를 할 것? 전세금을요. 전세금 1억을 줄게. 1억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해야죠? 마지막 전세권 등기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뭐가 태어나요? 전세권이라는 애가 태어나는 거죠. 전세권이 뭐 했어요? 출생했어요. 출생. 이 전세권이 출생하려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금을 넣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뭐가요? 전세권이 출생하게 돼요. 태어나게 돼요. 성립하게 돼요. 오케이. 여기서 등기를 안 하면요. 1억을 줬는데 등기 안 하면 이거 뭘로 가요? 족부가? 미등기 전세로 가요. 족부가 달라져. 족부가.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걸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해요? 등기를 전세금 1억인데 나는 등기를 안 했어. 나 전세금 7억인데 등기 안 했어. 그럼 뭐야 이거는? 미등기 전세다. 미등기 전세. 얘는 전세권으로 족부를 못 가져가. 일로 못 가져가. 족부가 달라요. 미등기 전세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이걸 똑같이 우기면 안 돼. 큰일 나요. 엉뚱한 법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적지 않은 선생이 자꾸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엄청난 오해가 많아. 현실에도.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법에는 이 전세권자한테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냐면 법이 이 기간을 못 박았어요. 최단기하고 최장기를 못 박아놨어요. 여기서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전세권이 아니라 얘가 지상권이면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쓰는 거죠. 토지를 점유해서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오케이. 지상권은 최단기가 몇 년이 했어요? 최단기가 30, 15, 5. 오케이. 35 그랬죠. 최장기는요. 지상권의 최장기는 없어요. 무제한이었죠. 옆에다 그래 써볼게요. 최단기, 그 다음 최장기. 지상권하고 이 밑에다가는 전세권하고 이렇게 써볼게요. 지상권의 최단기는 얼마죠? 30년입니다. 30년. 최장기는요. 최장기는 몇 년? 없어요. 무제한이다. 무제한. 영구 사용도 돼. 영구 사용도. 자, 근데 전세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교해서 보실게요. 책으로 가서 확인 점검합니다. 교재 보실게요. 233쪽 쌍괄호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괄호 4번. 312조 1항, 2항, 3항, 4항 이 4개 중에 하나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에다가 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존속기간에 별 하나. 별 2개, 3개는 아니고 딱 별 하나. 예. 보실까요?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이니까 뭐죠? 최장기죠. 최장기가 몇 년? 10년입니다. 오케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써주세요. 31회. 올해 시험 문제죠. 올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참고로 2항, 3항, 4항은 여러 번 나왔어요. 2항, 3항, 4항은 여러 번 나왔는데 1항은요. 처음 나왔어요. 30년 동안 처음. 그 말은 뭐냐? 돌려가면서 내고 있다는 거 시험 문제를.
주로 시험 어디서 나왔죠? 주로 사항에서 나왔어요. 사항에 별 2개요. 사항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출제를. 그런데 1항은 처음 나왔어요. 30년 동안. 그 말은 출제위원이 계속 돌려내고 있다는 거죠. 안 나오는 거를.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요? 10년을 못 넘어요. 최장기가 10년이야. 지상권은 무제한이야. 이건 무제한인데 여기는 10년이에요. 그렇죠? 다음 2항 만나보실게요. 건물에 대한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에 발표할게요. 이를 1년으로 한다. 여기서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2가지가 출제 포인트. 최단기가 몇 년이라는 거죠? 1년이라는 거죠. 1년. 지상권은 30년인데 여기는 1년이야. 1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로예요.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건물만 최단기가 1년이다. 건물만이지 이게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요? 토지라고 하면 틀려요. 토지 전세권의 최단기는 1년이다. 뻥입니다. 토지 전세권의 최단기가 아니라 뭐만? 건물만이다. 건물만 1년이다. 그래서 최단기가 1년, 최장기는 10년 기억하실게요.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이쪽이. 다음 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이 뭐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왜요? 최장기가 10년이니까요. 사항 별 2개요. 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죠. 법정갱신이 할 때 법정의 뜻은 무슨 뜻?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밑에다 적어주실게요. 법정은 무슨 뜻?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법률의 규정으로 이 뜻이죠. 법정 갱신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이 된 거예요. 갱신이라는 게 연장된 거죠. 연장은 원래 어떻게 하죠? 연장하는 거, 기간 연장하는 거는 합의를 해야죠. 합의로. 둘이 합의해서 연장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합의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되는 게 바로 법정갱신이다. 소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동갱신이라고 그래요. 적어볼게요. 무슨 갱신? 자동갱신. 자동연장이야. 자동연장. 어떤 전제하에, 어떤 요건하에, 어떤 요건하에 어떻게 처리해? 어떻게 효과는 어떻게 처리해? 효과는 이 2가지가 시험 포인트예요. 어떤 요건하에 어떻게 처리하는데 볼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죠. 6월부터 1월까지의 동그라미요. 계약 만료 얼마 전에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누구죠? 세입자한테요. 세입자한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 밑줄 그어볼까요? 좀 길은데 줄여버리면 뭘까요? 줄여버리면 얼마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내가.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축하는 거예요. 단축하고 핵심으로 전환하는 거죠. 핵심으로 전환. 이 어려운 문맥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효율적인 단어로 치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치환해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뭐를 안 하면? 아무 말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계약 조건에 대해서 올린다. 전세금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 없으면 이 뜻이에요. 얼마 전에 늦어도 한 달 전까지요.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연락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냥 쓰라고. 나가지 말고 그냥 쓰라는 뜻이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가볼까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의 동그라미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거로 봅니다.
그럼 전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전세금 1억이면 똑같이 1억. 단 여기 함정이 있어, 함정. 존속기간은 별표,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효과는 어떻게 해요? 전과 동일하게 1억은 똑같아요. 전세금은 똑같아요. 전세금 1억은 어떻게 해요? 전과 동일하다. 전과 동일. (1억이면) 그대로 1억이고요. (3억이면) (3억)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기간만. 기간이 달라져. 기간이. 전에 기간이 얼마였냐면 2년이었어요. 2년. 계약 기간이. 그죠? 그럼 전과 동일하다. 그럼 이거 뻥이다. 이거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다. 기간은 전과 동일이 아니에요. 전과 동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종함이 없는 걸로 돼요. 이 기간은 2년으로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걸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 기간에 뭐가 없는 것?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정함이 없는 것. 다시 같이 해볼까요? 뭐가 없는 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저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면 만기 없는 거. 만기 없는 걸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6개월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주인이 서로 아무 말 없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연장했어. 그냥 연장했어. 연장하는데 어떻게 연장해요? 전세금은 전과 동일. 기간의 별표, 기간에. 기간 어떻게 한다고요? 전과 동일이다. 그러면 이게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사법고시에도. 전세금과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 거짓말이다. 뭐가요? 기간은 어떻게 한다? 정함이 없는 걸로 취급한다. 이게 맞다 이거죠. 여기 시험 문제. 법정갱신 여기 조심하실 것. 기간에서 세 가지를 데리고 가시면 돼요. 최장기 10년, 최단기 1년, 건물만. 법정갱신은 정함이 없는 걸로 세 가지 데려가시면 돼요. 이어서 전세권의 효력이요. 효력 부실처리. 자, 전세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합의에 의해서 전세금 주고 등기를 하면서 생겼죠. 그럼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전세권자의 뭐를 볼까요? 권리죠. 권리. 권리 몇 개? 5개 있습니다. 권리 5개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이 전세권은 개념 잡을 때 개념이 풍부한 게 중요한데 부동산을 점유해서 쓰는 거죠. 전세금 내고. 쉽죠 이러니까. 이걸 물맥 그대로 이 나열한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게 암기가 안 되는데 제 방식으로 했더니 쉬워져요. 뭐라고 전세권이요? 부동산을 점유해서 쓰는 거예요. 뭐 내고? 전세금 내고. 거꾸로 돌아가면 쉬워요. 거꾸로 한다는 거는 사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면 민법이 쉬워져요. 그러면 전세권은 이 전세권자의 권리의 첫 번째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부자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부동산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쓰는 거예요. 전세금 내고. 토지만 써요? 건물도 써요? 둘 다 써, 둘 다. 부동산 사용권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기간만, 기간 정한 데까지. 기간 정한 데까지. 두 번째는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증은 뭐죠? 증액. 감은 감액이죠. 이게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금을 뭐 해달라고요? 좀 낮춰달라. 이게 가능하다 법적으로. 증감 청구권이 있다. 증감 청구권. 지상권에서는 뭐가 있었죠? 지상권에서는 지류 증감 청구권이 있었죠. 전세권은 지류가 아니라 뭐죠? 전세금이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전세금 뭐 해달라고요?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왜? 가게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변호사 소송비가 나가요. 소송비 까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문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금액이 크면 내 전세금이 30억이야 이러면은 실효성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8천이다 1억이다 이러면은 변호사비 까지고 나면 남는 게 실제 없어요. 두 번째가 바로 전세금 뭐 해달라고요? 올리거나 깎아달라. 증감 청구권이죠. 세 번째는 상린관계. 상린관계가 준용이 됩니다.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담설치비는 어떻게 내요? 담설치비는 반씩 내지. 측량비는 면적이 크면 많이 내고 면적 적으면 적게 내죠. 바로 상린관계가 전세권에도 뭐한다? 준용된다. 지상권하고 똑같네요.
옆에다 써볼게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쪽은 지상권이라고 써볼게요. 지상권에도 뭐가 있어요? 상린관계 규정이 있어 없어요? 있죠. 지상권에서는 전세금이 아니라 여기가 뭐죠? 지료죠. 지료. 지료 증감 청구권 있죠. 상린관계는 어때요? 상린관계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나요? 토지를 사용하나요? 토지죠. 토지. 토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죠. 토, 지, 상 뭐라고요? 매수처. 매수 청구권이 있어. 매수 청구권. 그리고 처분권 있죠. 토지상 매수처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여기다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것만. 그러면 용익물권이 한 방에 팍 부셔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한 방에 빡 깨뜨려지는 힘이 생겨요. 부동산을 쓰니까 부, 전세금 증감 청구하니까 전, 그 다음 상린관계 준용되죠. 상, 부전상이죠. 부전상. 여기는 토지상인데 여기는 부전상. 요것만 나, 요거 두 개만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매수 청구권. 여기다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이 집에다가 여기처럼 만약에 태양열을 부착을 했다. 태양열 이렇게 주인의 동의하에 태양열을 여기다 부착을 했다. 태양열 열판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났을 때 저 태양열을 떼가도 돼요. 떼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주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 매수자를 따면 되네요. 매수자.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했죠. 지상물을 뭐 해달라? 사라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상물이 아니라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이게 살짝 다르죠. 그 다음 처분권이 있어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처분권이 있어요. 이쪽하고 똑같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 5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전상 매수처. 오케이. 여기 부전상 매수처 5개. 지상권하고 거의 똑같아요. 앞에만 달라요. 앞에만. 지상권은 무슨 매수처? 토지상 매수처죠. 토지상 매수처. 전세권은 부전상 매수처. 오케이. 이러면 지상권하고 이쪽에 있는 전세권하고가 한 방에 같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걸 낱개로 다 외워야 돼. 10개를. 머리 좀 아프거든요. 많이 힘들고. 근데 이거를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부전상 매수처하고 또 하나는 뭐죠? 토지상 매수처. 이 밑에는 똑같죠? 똑같고요. 위에 두 개만 살짝 달라요. 이것만 정리하면 끝.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 5개를 여기다가 정리해냈습니다. 이어서 전세권의 처분이 있는데 볼까요? 처분. 자, 책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쌍괄호 2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잠깐 조문 한번 보고 갈까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면 312조에 이 보시면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여기에 밑줄 그어볼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정이 바뀌었잖아. 내가 전세금 여기 3억을 넣었는데 지금 사정이 바뀌었잖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정 바뀌었지. 그럼 바뀌니까 어떻게 해? 전세금을 다운시켜줘. 감액해줘. 감액.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의 동그라미요.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이에요. 증액은 뭐죠? 올릴 때죠. 증액의 동그라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 못한다. 옆에다 쓰세요. 5%입니다. 5%. 증액할 때는 5%예요. 감액할 때는 법의 기준이 없어요. 다음 상린관계 준용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4번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옆에다 써볼까요? 태양열 판넬을 부착했을 때 태양열 판넬을 부착하면 주인 보고 뭐하라고요? 사가라고.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읽어볼까요? 316조 2항에 있습니다. 2항 볼까요?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다. 설정자 동의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태양열을 여기다 부착했다. 판넬을.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 전세권자의 의무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꼭 하나 별표하고 가볼까요? 이 전세권에서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몇 개 권리요? 5개의 권리가 있어. 두 번째 의무 하나 써볼까? 의무. 얘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권리 있죠. 같이 해볼까요? 무슨 권리가 있죠? 부전상 매수처. One more time. 부전상 매수처. 암기권. 의무는요. 어떤 의무를 법이 부여하느냐면 여기 보일러가 터져버렸을 때 저 보일러를 누가 수리하고 고쳐놓느냐.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책 보실까요?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민법 몇 조가? 309조가. 그 말은 전세권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일러를 수리해라 이거죠. 수리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바로 전세권자한테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 3개요.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죠. 유지하고 뭐 할 의무? 수선 의무가. 유지 수선을 누가 한다고? 세입자가 합니다. 세입자가.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죠? 세입자는 전세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전세 들어갈 때는 주인한테 미리 고쳐놓으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고치기 싫거든. 왜? 이거 내 비용이고 내 돈이야. 못 받는 돈이야. 주인한테 못 받는 돈이야. 내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미리 고쳐놓으라고 그래. 미리 고쳐놓으라고. 바로 민법 몇 조가? 309조 때문이에요. 309조. 그래서 전세에서는 전세권자가 이분이 수리를 합니다. 주의할 거는요. 비교하고 써볼게요. 비교. 임대차에서는 누가 하죠? 주인이 한다. 주인이. 임대차에서는 누가 수리를 해요? 보일러 터진 거를? 주인이, 임대인이 합니다. 임대인 몫이 이게 다르죠. 전세권에서는 누구? 전세권자 몫. 임대차에서는 누구 몫? 임대인 몫.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하고 뭐하고요? 임대차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세권에서는 첫째,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넣어요. 전세금. 근데 여기는 전세금이 아니라 뭐를 넣어요? 차임을 줘요. 차임. 이게 다르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얘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채권이니까. 그 다음 전세권은 유지관리를요. 보일러 유지를 누가 하죠? 유지를 전세권자가 한다. 이게 전세권자 몫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유지를 누가 하죠?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합니다. 임대인이 합니다. 임대인. 이렇게 달라지네요. 확 달라지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뭐하고요? 전세권하고 임대차를 여러 가지로 뒤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공부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비교를 해낼 수 있어요. 정리해낼 수 있는데 지금은 몇 가지만, 3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1. 전세금이냐 차임이냐. 2.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3. 보일러 터진 걸 누가 유지 수선을 하느냐. 이 3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딱 하고 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전세권에 관한 논의 보셨습니다. 이어서 처분권 잠깐 볼 건데요. 이 처분권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본 이론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A의 집을 B한테 전세를 놨어요. 전세금 3억에. 그럼 이쪽을 전세권자, 이쪽은 설정자. 됐죠? 이때 B가 다시 세를 넣는 거죠. 여기 이렇게요. 빌라 전체를 세를 얻었다. 근데 여기 방이 5개예요. 방이 5개. 그리고는 B가 방 2칸이요. 방 2칸을 세를 놓았다. 이 사람한테. 이를 우리는 전전세라고 얘기해요. 나 세 또 놨어. 여기 방 2칸만. 신혼부부한테 전전세 놨어. 이렇게. 그럼 이분이 세입자였던 B가 세를 다시 또 놓게 된 거죠. 이를 전전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할 거예요? A하고 B하고 이 전세 계약은 원전세.
계약 전세가 두 개 자리하는 거죠. 원전세 계약 하나, 전전세 계약 하나. 계약이 두 개 존재하는 게 이게 바로 전전세 계약이다. 그럼 이 전전세는 누구랑? B하고 C하고 하는 거죠. 주인하고는 무관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B하고 C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이 계약이 전전세 계약. 오케이. 그리고 전세권은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해도 돼요. 전세권에다 뭐 설정? 저당 설정.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학문에서는 우리 학자들은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목적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저당을 어디다 잡았다는 거죠? 바로 전세권에다가. 전세권에다 뭘 잡았다? 저당을 잡았다. 라고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은 뭐를 담보로요? 전세권이겠죠. 이 전세권 담보로 돈 융자해 주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뭐가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재밌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요. 물건이 아니라 뭐가요?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로 쓰이더라라는 거죠. 아주 특이하게. 이를 뭐라고 그러죠?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 전세권은 쓰임새가 많아요. 전세권으로 잡으면 쓰임새가 얘한테 유리한 게 많아요. 왜요? 전전세 놔도 되죠. 그 다음에 뭐 해도 되죠. 이거가 은행 대출 빼내도 돼요. 오케이. 장점이 있어요. 자, 이를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세권자 B가 계약 기간 동안 쓰기만 해요? 사용만 해요? 아니죠. 사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죠? 처분도 할 수 있다. 처분.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전전세를 설정해도 돼요. 전세권자가. 이거를 설정자인 주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어요. 왜 얘 동의 없이 해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요. 물권이니까 지 맘대로 뭐 할 수 있나요? 처분해도 되고 전전세 놓아도 돼요. 오케이. 이를 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논의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은 기본 그리고 심화해서 살을 더 붙여나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기억할게요. 전세권이 계약 끝났죠? 끝났는데요.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설정자가 이 3억을 못 빼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는 여기다 돈 주고요. 돈 3억 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요? 방 빼주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 3억 주고 여기서는 뭐 하고요? 방 빼주고요. 방 빼주고 말소서류, 전세권 말소서류 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이게 아름답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있죠. 안 주면 이 3억을 안 주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죠? 버티죠. 동시행항변권으로 버팁니다. 돈 줄 때까지요. 3억 줄 때까지 버티게 되죠. 버티다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경매해버려요. 경매권이 있어요. 전세권자는 집 경매할 수 있다. 여기다 써두실 거는 이 그림입니다. 경매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쓸 거는 3억을 안 주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방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방 인도를 안 하죠. 인도를 거부하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걸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야, 돈 주면 못 준다고요? 그럼 나는 방 못 빼. 버티죠. 동시행 관계로.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경매 치고 들어가죠. 경매권이 보장됩니다. 전세권자한테는. 여기까지 전세권에서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기본 축 한번 보고 전세권 끝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에요. 뭐 내고? 전세금 내고. 그런데 용익물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쳐가지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 두 번째, 전세권 어떻게 성립하죠? 설정계약해야죠. 설정계약하고 반드시 뭐를 줘야죠? 전세금 줘야지. 전세금 주고 뭐 할 것? 등기할 것. 세 가지 갖춰야죠. 설정계약 했냐? 했어. 전세금 걸었냐? 걸었어. 1억. 등기는 했냐? 오늘 해. 세 가지 갖춰야 전세권이 출생이 되죠. 성립하죠. 기간은요. 최단기는 1년, 최장기는 10년. 그 다음 권리는 뭐가 있어요? 권리는 부전상 매수청. 오케이. 의무는 지가 보일러 수리하고 유지 관리해야 돼. 지가 해야 돼. 지가.
그다음 마지막 전세권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